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일하는 워킹맘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고 결혼 전까지 큰 어려움 없이 살아왔어요. 그때에 결혼을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어쨌든 친정아버지는 공기업에서 퇴직하셨고 친정엄마는 작은 기사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스타트업 회사에 입사하여 회사를 꾸준히 성장시켜왔고 창립 멤버로서 적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있어요. 과거에 회사 다니시면서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친정엄마를 도와드렸었는데 그 과정에서 손님인 남편과 서로 마음이 맞아가게 되었어요. 서로 이해가 가며 단단한 인연을 쌓아가다 보니 결국 서로를 좋아하게 되었죠. 남편은 가게 근처에서 자취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었고 몇 차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합격했습니다. 발령을 받은 후에는 제대로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남들처럼 일반적인 순서를 따라 결혼했죠.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항상 그랬듯이 시어머니가 문제였고 중간 영클 못하는 남의 편이 문제였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세상 사람들을 좋게 보이려는 척을 했고 저도 뭘 잘 몰랐으니 좋은 분이신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 얼마나 친절하게 대접해 주셨는지 몰라요. 한참 식사를 하고 후식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대해 주셨고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바깥서는 사도를 퇴직하고 안에서는 가게를 운영하신다면 정말 형편 좋으시겠네요. 그 정도면 결혼 이후에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가게 수입은 꽤 나오는 편이라고요. 우리 애가 그렇게 말하는데 결혼 준비 규모는 작아 손님도 많다던데 정말 부모님 걱정은 할 게 없겠죠. 시어머니는 친근하게 얘기하는 편이지만 은근히 친정 형편을 캐물려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당시에는 그런 점을 잘 못 채서 그냥 아버지는 퇴직하셨고 소소한 아는 분 일도 함께 하시고 어머니는 아시다시피 가게를 운영하며 바빠서 계시더라고요. 형편이 넉넉한 것은 아니라 결혼할 때 어울리는 대로 준비하기로 했어요. 결혼한 뒤에도 친정에 큰 도움을 바라지는 않겠지만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남편은 옆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요. 내가 자주 가는 식당에 가보니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음식도 맛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은 부모님을 잘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결혼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제가 그런 소박한 삶을 살며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아서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한마디 건넸더니 그 말에 시어머니는 사실 우리 결혼은 아주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형편이 안 되고 제 친가보다도 형편이 좋지 않아서 걱정이라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혼자라서 괜찮았다는 얘긴 뜻밖의 듣기도 했어요. 하지만 둘이 살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우리 양반은 젊은데 돈도 많이 모아둔 건 없구나. 오히려 제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안정적인 공무원이라서 너희 둘은 잘 살 거라고 믿는다며 좀 성급한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시어머니를 가리키는 것 같으므로 전체 내용에 주어가 맞게 사용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속을 썩였다 보니 대충 넘어갔고 결혼 준비에만 몰두했어요. 남편과의 연애할 때는 가치관도 잘 맞았고 서로 양가의 할머니를 존중하며 우리 가족에만 집중하기로 했죠. 특히 남편과 집안일을 모두 같이 나누기로 했는데 그 모습이 좋아서 결혼하게 됐어요. 하지만 역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사시며 예전에 전해준 말처럼 신랑이라도 잘해줘도 역시 시어머니는 자꾸 다그치고 결혼 후에도 자꾸 뒤에 혹시 친정에서 도움받을 게 없냐며 너한테 가게 물려주거나 그런 건 없을까 싶어서 그런 대로 다시 사돈이나 가게 잘 따뜻해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너희도 사업해보는 게 어떠냐 하고 하는 거예요. 친정에서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계속해서 돈을 언급하니 조금씩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는 짜증을 억제하려 노력했는데 적당히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사실 그 정도로 화나기에는 일도 아니라서요. 우리 집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아요. 제가 물려받을 것도 없고 두 분만 살아가는 정도예요.
언제든 한번 놀러 오세요. 구경도 하시고 음식도 맛보시면 소박한 곳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아마 시어머니가 직접 와보면 정말 단순하게 운영하는 가게라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아서요. 부모님께도 꼭 한번 뵐 것을 추천했어요. 모시러 가게에 한번 오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이야기를 꺼내는데 시어머니께서 즐겁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안 그래도 아버지의 음식 솜씨도 좋고 사돈이 손님들과 잘 지내는 모습이 그렇게 좋다고 하셨던데 나도 궁금했던 참이었다. 이번에 사돈의 솜씨 좀 보고 다음에는 제가 또 한번 대접하면 되겠지요. 시어머니의 반응이 좋아서 저도 기대감이 커졌고 우리는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부모님을 모시고 남편과 친정엄마의 가게에 갔어요. 안 그래도 친정엄마가 혼자 가게를 운영하시다 보니 주말마다 한두 번은 가게에 가서 도와드렸어요. 제가 운전해도 되지만 남편이 계속 운어 피곤하다고 하여 항상 태워다주고 왔어요. 그래서 주말 하루를 비워서 온 가족이 모두 함께 갔죠. 시어머니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가게의 간판과 외관을 바라보며 혼자 갔다가 온 거예요. 모두 허름한 모습을 보고 찐으로 실망했어요. 전체적으로 둘러보니 표정을 못 숨기더니 괜히 민망해서 어머니께 가게가 많이 소박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들어가 보면 괜찮을 거라고 하며 얼른 두 분을 안으로 모셨어요. 시아버지도 티는 안 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소박해서 놀랐고 별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시아버지가 양반이라고 시어머니는 들어가자마자 아이고 가게 위생 상태 좀 봐 하며 소독약을 테이블에 뿌려서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닦아야 할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기사식당이라니 진짜 별 볼 일 없는 놈들만 오고 이런데 운영하는 모습에 우습게 생각했어요. 옆에서는 내 딸이랑 우리 귀한 아들 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혼을 시켰으니 내가 미쳤다고 남편에게 투덜거리지만 저는 못다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었어요. 제가 결혼 전부터 작은 식당이나 가게도 작다고 언급했지만 자기는 혼자 기대하다가 실망하고 흉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제 말도 안 듣는 것 같아서 그냥 엄마, 그러지 말라며 대답했어요. 상식적으로 시어머니를 나무라야 하는데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는 태도가 너무 눈에 거슬렸어요. 그 정도였어요. 아무튼 친정은 아무것도 모른 채 사던 내라고 안 했던 반찬도 준비했고 메뉴판에 있는 음식들을 다 내올 길이었어요. 저는 부엌에 들어가서 엄마, 너무 많이 준비하지 마. 간단하게 식사하고 바로 가실 건데 뭐 하러 이렇게 많이 차려. 적당히 해. 그냥 메인 메뉴 몇 개만 차려드리면 되는 거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말 엄마는 제 속도를 모르고 예사돈 어른들을 잘 대접해야지. 너도 시댁 가서 대접받는 거야? 아니야. 가게가 좀 허름해서 죄송해. 그래도 음식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내가 자리에 시켜드려라. 음식도 최대한 깔끔하게 하려고 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라고 하는데 괜히 화가 났어. 종류로. 제 마음이 고소하고 화가 났음에도 여전히 내면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밥을 먹고 난 후 과일을 깎는 등 조금이나마 마음을 다스렸지만 홀에서 큰 소리가 들려 시작하자 놀라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대목을 형편없이 벌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를 터놓고 비난했기 때문에 친정엄마가 열받은 듯 했어요. 친정엄마도 성미가 급하신 편이었는데 잘 못 건드린 것 같았죠. 내가 못난 것이나 부족한 점이 있다 해도 이해는 되지만 내 말을 그렇게 하다니 어찌 그러시는 건가 싶었습니다. 식사도 잘 챙겨주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우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예 밥을 먹지 않거나 가게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가겠다고 하시던가. 제가 언제 남들을 여유롭게 기르고 먹었다고 이 길하다 싶을까요? 그래요, 라며 버럭버럭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니, 내가 못할 말 했지라고 직시하셨어요. 이렇게 딱 맞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혼자 못하면 그냥 접던지, 팔아서 자식들 살림 미션을 해주든지. 고작 이거 운영하면서 애들을 오라가라 해요. 며느리야 딸이야 다녀간다만 며느리가 집 비우면 우리 아들은 누가 챙겨줘요.
그리고 운전까지 해주는 거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요라며 내 말이 맞다는 기색으로 소리를 질러요. 친정엄마는 아니 암만 내 가게가 작다 해도 그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딸이 주말에 엄마 가게 도와주는 게 뭐가 어땠어요? 나도 사회에 차를 태워주는 거 불편해서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요. 본인이 태워주는 걸 무슨 수로 말려요. 아이고, 그렇게 아들을 부탁하는 게 싫으면 앞으로는 내 딸이 차를 타고 알아서 다니게 두면 되겠네라 했지만 시어머니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며느리가 차를 타면서 다니는 것은 내 아들이 걸어 다니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차를 왜 며느리처럼 타냐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자꾸 여기 드나들면 집은 어쩌겠어. 여자가 집을 팽개쳐 고친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큰 소리 없이 부족한 집안인 줄은 몰랐네라며 화를 내며 말했어요. 친모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묻고 언제부터 이렇게 고집센 얘기를 하는지 성격을 내며 시어머니도 동조했다.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다가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큰 소리로 싸우자 시아버지가 말을 가로채고 남편은 가만히 있다가 시어머니를 보고 빨리 나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나에게 빨리 집에 가자고 한 후 친정엄마에게 대충 인사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차로 시부모님을 모셔드리는데 시어머니가 넌 가게가 그따였으면 미리 말을 해서 우리가 못 가겠어. 내가 나서서 우리를 그런데 데리고 가는 건 또 뭐야? 휴, 이런 집구석이 사이라니 참 기가 막힌다. 라면 막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솔직하게 시부모님은 음료수 병도 안 사들고 밥을 먹으러만 갔는데 밥값도 안 내고 왔으면서 저러는 게 정말 심상치 않아. 밉상은 빈손으로 싸움만 하고 돌아온 건 어디서 배운 예의라는 범죄인지 여기서 나는 본래 성질대로 화내지 못하는 운전 중이다. 어머니, 그래서 나는 예전부터 계속 가게에서 자고 기사식당이라 소박하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럼에도 믿지 못해 보여드렸고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제 앞에서 부모님을 욕하는 건 경계초과 같아요. 차라리 마음에 안 든다면 상냥하게 얘기하시면 되죠. 거기서 싸움을 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 너도 똑같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넌 여기 그 가게에서 일해주고 돈도 한 푼 안 받았잖아. 받았으냐? 왔다 갔다 딱 기른 깐만 낭비하지 말고 앞으로 버스를 타고 다녀라. 아빠가 힘들게 하지 않으라면서 또 한등 다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었는데 확 그냥 길에 내려놓고 싶었어요. 전방을 주시하느라 귀가 들리지 않는 척했고 남편은 중간에서 덤마, 왜 자꾸 그래? 그만 좀 하세요. 식사 잘했으니 됐지요. 이 사람 앞에서 너무 지나친다. 어쨌든 그렇게 조용히 가져오라며 시어머니에게 타박을 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중간에 말을 못 해드렸어. 어머님, 솔직히 너무 지나치시는 것 같아.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을 험담하는 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것도 내 앞에서 우리 엄마 앞으로 시호모님 다시 안 보겠다고 하셨어. 하긴 이런 상황에 남편이 제가 화를 내도 조금은 이해해주는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에 대해 나쁘게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냥 긴장을 풀고 지나가자고 생각했죠. 결국에는 시어머니 편을 들었는데 누구든지 보면 시어머니가 경솔하게 행동했다면 다른 사람은 분명히 그쪽을 지지했을 것이에요. 솔직히 시어머니의 행실을 보니 정남이와 이혼하긴 싶었지만 아이들도 있고 남편이 너무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았어요. 친정엄마는 사위와 멀어지지 않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잘 해주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에 가면 시어머니는 저를 와. 구박하지 마세요. 지금 와서 읽으라고 해야죠. 너 혼자 바쁘게 굴면 돼? 빨리 옷을 갈아입고 일 좀 해. 내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시어머니가 맨날 압박해도 그냥 어머니 제가 일정 다 말씀드렸는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어쨌든 빨리 도와줄게요라며 대충 넘어갔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제사나 뭔 일이 있을 때 저 혼자 일하지 않게 도와주더니 점점 손을 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신혼 때와 다르게 집안일하고 애들 돌보는 것도 다 등한시하는 바람에 남편의 변화에 실망했어요.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도 제대로 못했고 결국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싶었어요. 친정에서는 시부모님이랑 관계도 처리해야겠어요. 완전히 연락을 끊어도 남편에게 우리 사위하면서 잘 챙겨줬어요. 명절 때 정면 친정 엄마가 버로 뛰어나오며 우리 사위가 애들과 함께 왔는데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해 놨기 때문에 얼른 들어오도록 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가 깽판 친 걸 친정에 진심으로 사과했고 그로 인해 친정에서도 남편을 반기며 잘 대해 주셨어요. 남편을 보면 어머니를 항상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저는 원래 부모님에게 용돈을 챙겨줬다는데 괜히 마음이 뿌듯해지기도 했어요. 가끔 남편이 장모님 가게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연세도 있으시면서 슬슬 접어야 할 때가 아닐까? 건강을 생각하시면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영양제나 한약 같은 건 지워드릴까요? 와 같은 말을 해줬어요. 그때 친정은 말을 잘 챙겨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실수한 것 때문에 남편이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인지 생각해봤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직 잘못했다는 걸 깨닫지 못하셨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상점을 누구에게 물려줄지 알 수 있을 텐데 그저 우리대로 살기만 해도 돼요. 쇼핑주의 하시면 퇴직금이 풍족하게 나올 테니까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있으니까 걱정은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노는 게 어때요? 그때까지 친정어머니는 꽤 건강했기 때문이죠. 어쨌든 남편은 시부모님들에게 방패가 되어줄 수 없어도 가족들과 시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친정 부모님들께는 사위로서 잘 해주셨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동받았거든요. 애를 키우고 일을 하며 바쁘게 살았던 그 분들이라니까요. 지내면서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랑 싸웠던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친정 엄마가 건강금지를 받고 나서 암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게 됐어요. 위암이 꽤 진행돼서 시한부 이야기까지 나왔다는데 그 전화를 듣고 펑펑 울었어요. 여태 가게 일 도와드리러 가면 예를 들어 속이 더부룩해서 소화제를 사다 줄래요. 요새는 속도 자주 쓰리고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것 같아서 나이가 들면 다 이렇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다 상태가 영 안 좋아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평소에 정기적으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다가 늦게 발견한 거였어요. 저는 괜히 저한테 화가 나서요. 친정, 엄마한테 엄마 그깟 일이 중요해서 몸도 안 돌았어. 그러게 건강검진 좀 받으라니 이렇게 늦게 발거하면 어떡해라며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친정엄마는 본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그저 그러게 말이다. 우리 식구들한테 내가 못할 짓을 했다라며 약한 모습을 보였고 전 그 모습에 또 혼자 울기만 했죠. 그래도 친정엄마 앞에서는 요즘 위암은 아무것도 아니래. 관리만 잘하면 된다니까 걱정 마셔라며 안심시켜드렸고 뒤로는 어떻게든 친정엄마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됐어요. 남편은 친정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럼 정모님과의 문 닫아야 되는 거니? 아니야, 치료하실 동안. 누가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하며 걱정스럽게 얘기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게를 물려받으려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경험이 없어서 남편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었어요. 어쨌든 저도 분가하고 가게를 닫고 치료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친정엄마가 항암 치료만 받고 쉬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친정엄마는 제 생각과 전혀 다르셨어요. 내가 만시한부라도 나를 기다리는 손님들을 생각하면 일 못 그만둔다. 난 죽어도 내가 서서 죽을 텐데 구라고 하셨어요. 여태 내 밥 먹겠다고 일부러 다른데 안 가고 온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분들 절대 못 잊겠어. 내가 음식도 못할 정도가 아닌 한 매일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알겠어.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걱정하지 말고 친정엄마는 귀여우시고 본인의 고집을 굽히지 않으셨으며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일에 퇴근하고 시간이 되면 항상 가게에 들러서
주말에는 이틀 내내 친정엄마의 가게에 가서 서빙이나 설거지를 도와드렸어요. 남편도 주말 하루 정도는 엄마의 가게에 같이 가서 설거지나 홀 총무를 도와주었죠. 정말 엄마는 언제나 도와주는 남편 모습에 감탄하며 내가 잘 시집갔다고 생각했지만 물론 상대 집안 사람들은 마음이 안 들지만 그래도 사위로서 그 집 식구들과 닮은 듯한 모습을 보니까 너도 이 정도면 남편 잘 뒀구나 생각하셨나 봐.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라 알았지? 나중에 내 가게 너희에게 물려줘도 둘이서 잘하면 될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친정 엄마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싫어해서 엄마가 가게를 물려준다고 해서 괜찮아요. 우리 연금을 받고 나도 연금을 받으면 늙어서 걱정이 없네요. 우리 늙어도 엄마는 천년만년 사실 거라고 생각하고 가게 운영도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맡겨놨어요. 아픈 뒤로 갑자기 약해진 모습을 보이는 것을 싫어해서 오래 사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해 들은 것 같이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그때만 전화해서 받기 싫었지만 받을 수가 없어서 받아봤어요. 안심하세요. 아프다고 집에 병자 있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친정 출입은 웬만하면 삼가주시라고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관련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범한테 안 좋은 것이라도 있으면 너희 식구한테 군자차도 너희들이 봐야 하는 일이야. 가는 건 막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암도 유전이라는 너도 조심해라. 너 아프면 범은 누가 챙겨줄까? 평소에 단도리를 잘해라. 시어머니가 평소처럼 뭘 요구하고 일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라서 그건 다행이었는데 어쩜 사람이 저렇게 인정 말이 없을 수가 있는지 신기할 정도였어요. 보통 한마디 사이 안 좋다고 해도 누가 아프다고 하면 걱정부터 하지 않나요? 근데 뭘 묻혀오네 군이 어쩌네 하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었던지 몰라요. 그대로도 계속 시어머니는 저한테 친정엄마 아픈 걸로 구하더라. 심지어 시댁 식구들이 모인 데에서 시들한 안 그래도 코딱지만 하게 하고 있었어요. 지저분한 식당을 운영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병자가 있는 집인 줄 알았으면 론을 뜯어 말렸지. 휴, 내가 저런 걸 왜 집에 들였나 몰라. 내가 보는 눈이 없어 그렇지 뭐 애들한테 평을 내려가면 안 되는 데라며 친정형을 보기도 했어요.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고 신우의 엄마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 제대로 알아봤어야.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해. 앞으로 옳게 단돌이나 잘해요. 친정엄마 핑계로 돈을 뜯어갈지도 모른다며 한술 다 뜨더라고요. 저는 시댁에서는 내 편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서 못 들은 척했어요. 남편에게 얘기해봤자 결국은 남편도 시어머니 편이라 말해봤자 제가 손해거든요. 다만 언젠가는 시어머니나 신호들 되갚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계속 부딪히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그날은 주말에 남편과 친정엄마의 가게로 같이 가서 도와드리던 날이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무슨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뭔가 촉이 왔던 것인지 갑자기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의 가게로 찾아왔어요. 저는 손님들이 다가오고 그릇을 싹 치우고 홀을 정리하며 한숨 돌리며 쉬는 중이었거든요. 커피를 한잔하며 오후 시간에 잠깐 쉬는데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거리더니 들어왔어요. 제가 놀라서 인사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쟤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주방에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고무장에 각인걸? 보더니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이따가 얘를 해? 너 쟤 정신이야? 이딴 일을 누가 시킨 거야? 대체라고 소리를 질렀고 다짜고짜 옆으로 와서 말리려던 친정엄마의 뺨을 때렸어요. 저는 놀라서 때렸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시어머니를 말리지도 못했죠. 시어머니가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 친정엄마가 몸을 못 가를 정도였어요. 저는 휘청거리는 친정엄마를 받고 시어머니에게 지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무런 경우도 모르고 예의도 모른다고 해도 어떻게 사람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마도 자잖아요. 제 정신이세요? 제가 진심으로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도 시어머니는 당황하지도 않았어요. 하더라고요.
어디에 나의 소중한 아들이 설거지를 시켜 집에서 물 한 방울도 물러뜨리지 않은 채로 키웠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누구길래 나의 아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돈도 안 주고 이런 일을 하냐고 화를 냈어요. 저는 그 말에 의아해서 당신이야말로 얘야, 알아 아니 우리 집안이 마음에 안 든다 한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고 시어머니에게 버럭비럭했어요. 남편도 놀라서 멍하게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급히 나와서 시어머니에게 전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장모님께 그러실 수가 있어? 엄마,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라고 말하며 시어머니를 끌고 나갔어요. 또한 마음이 약해져 있던 친정엄마는 도중에 숨을 거두시고 저도 이번에는 정말로 이를 간의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넘어간 줄 알았는데 남편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시어머니께 따지려고 나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시어머니께 방방 뛰면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였어요. 엄마 미쳤어. 내가 조금만 더 잘 보이면 가게가 나한테 올 텐데. 왜 그래? 저 사람 앞으로 가게를 물려주면 결국은 내 차지 아니야. 막말로 조금 있으면 세상 떠날 만큼 뭐하러 소리를 지르고 화풀이를 하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장모는 알아서 가실 거고 가게가 내 것이 되면 퇴직하고 사업하면 되고 엄마도 내 덕을 보고 좋은데 왜 중간에서 일을 그르쳐라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만 그래도 어떻게 내가 고무 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니 나로서는 내가 그렇게 키웠나 싶더라.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힌 채 부엌에서 어떻게 설거지를 하는 거냐며 화를 내고 있었어. 남편은 덤마, 제발 성주 좀 죽여줘라고 말했는데 조금만 참으면 되는 일을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지적했어. 장모님과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때 저를 내쳐먹고 나이가 들어 사업해도 그 돈은 다 시어머니에게 간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 달라고 부탁했다. 남편이 답답해하며 말하자 듣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어깨를 으쓱하며 가게로 들어갔어. 내가 엿들은 줄 모르고 여태까지 남편을 믿은 내가 어리석었다는 생각에 떨렸어. 잠시 후에는 결국 죄송하지만 요청하신 내용은 명확하지 않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원하는 내용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밑에서 조용히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수술 당일이라는 친정아버지만 병원에 가셨어요. 저는 계속 집에서 기다렸는데 그날 시간이 지났음에도 별 소식이 없어 걱정했죠.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은 전화를 받아본 후 병원에 있다고? 네, 뭐라고? 지금 당장 갈게요 라며 전화를 끊고 차키를 챙겨 나갔어요. 저는 친정엄마의 상태를 계속해서 걱정했는데 남편은 대답을 하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혹시 친정엄마에게 큰일이 생겼거나 불안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조금 뒤에 친정아버지가 전화해 오셨어요. 엄마 수술이 잘 끝났다. 어려운 케이스였는데 의사 선생님이 실력이 좋아서 잘 맞추셨어요. 도구나 이제 잘 회복하고 경과를 지켜보면 된다는데 관리만 잘하면 원래 판정받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하셔요. 걱정이 많았지만 이제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친정아버지가 차분히 얘기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안도하여 한숨을 내쉬어요.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너무 따뜻했고 걱정했던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다행하다는 생각에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소식을 남편께도 전하려고 전화를 걸었지만 몇 번을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 일이 생겼나 싶었어요. 기다렸더니 다음에 집에 들어왔는데 시댁에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초췌한 얼굴로 들어오시더니 저한테 여보, 우리 엄마가 갑자기 풍으로 실려가셨다고 해 평소 건강하셨는데 피 검사 때도 아무 이상 없었고 혈관이 막히거나 그런 것도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셨는데 이제 막 검사 다 하고 오는 길이야. 아마 중환자실로 들어갈 것 같다고 하네요. 친정엄마는 이제 회복세에 들어갔지만 시어머니는 갑자기 풍으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했어요. 원래 혈관 문제로 쓰러져도 초기 대처만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날 시어머니가 쓰러질 때 하필 집에 아무도 없어서 발견이 늦어졌고 그래서 초기에 잘 대처하지 못했다고 해요.
저는 솔직히 시어머니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평소에 그렇게 악독한 짓을 하고 다녔고 화만 내고 다녔으니 건강하시리라고 해요. 어쨌든 전 이의상 시어머니 병실에 한번 찾아갔고 그대로 친정엄마 핑계로 일절 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말대로 혹시 무슨 이상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또한 친정엄마도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환자이고 옆에서 잘 돌봐주어야 했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많이 도움을 받았죠. 친정엄마는 점점 건강을 회복하였고 후유증도 크지 않아서 재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여전히 누워서 생활을 해야 했고 초기 발권도 늦어져서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입원했고 많은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가 친정엄마의 입원을 갔다가 들어가는데 남편이 갑자기 구리가 엄마 모셔야겠다. 누나들은 다 자기 가정에 시댁 식구들이 있어서 힘들대. 내가 아들이라고 받은 게 많으니까 우리가 모셔야 될 것 같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린지. 저는 친정엄마 때문에 바쁜데 남편은 엉뚱한 소리만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당신 엄마 모시고 싶으면 당신이 모셔. 난 우리 엄마 때린 그 여자 병수발 안에 상식적으로 그런 말하는 게 잘못된 거 알아. 어떻게 나한테 우리가 모시자고 할 수 있어? 당신이 알아서 모셔야지. 너는 나한테 그런 소리가 나오니라고 퉁명스럽게 얘기했어요. 저는 대답을 하면서도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지면 지가 모셔야지. 왜 저한테 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효은, 셀프라는 말이 괜히 나왔나요? 여태. 친정 부모님을 공경하고 가게를 무시했으면서 이제 와서 병수발을 하라고 하다니 말도 안 돼요. 남편은 내가 장모님을 그렇게 챙기는데 당신은 왜 못해주는 건지요? 그냥 간병은 몇 시간 쓰고 퇴근하면 우리가 책임지면 되는 거잖아요. 며느리가 그것조차 못한다면서 나에게 사위로서 그런 일을 시켜서 나를 탓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가게 다니는데 도움을 주고 돕는 것 기억 못하시나요? 요양원에 보낼 돈이 없어서 집에서 모셔야 한다는 건데요. 또 여자의 가정에 시집가게 된 것도 내가 못 받아들이고 당신의 엄마가 우리 엄마를 모욕했을 때 당신이 왜 그 여자의 병수발을 허용하고 다 막말로 들으며 싸우게 했었나요?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 가진 행동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누군가 있나요? 사실 내가 막말하는 것 같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은 대개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속사포를 늘어놨어요. 남편이 어떻게 응답할지 말려고 했지만 저는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제 말만 이었습니다. 그리고 너 혹시 우리 엄마 가게 노리고 잘해드린 게 아니냐고. 그날 다 들었어. 조금 있으면 세상 떠나 할 만하게 너도 우리 엄마를 그렇게 말하는구나. 내가 너한테 속아서 산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해서 이혼을 고려 중이니까 너희 엄마는 너가 알아서 하라고 통보했어. 제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런 얘기를 나한테 했던가? 아니면 너무 잘못 알아들었냐? 너도 어디 아파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말도 없는 얘기 하지 말고요. 증거가 있습니까? 너는 어떻게 내가 도와준 것을 그런 식으로 매도하냐고 혼자 소리를 지르며 방방 뛰었어요. 저는 눈 하나 깜짝 안고 그 모습을 봤죠. 사실 남편이 하는 말은 근처에 주차된 사장님의 차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영상으로 증거가 있어. 왜 한번 보여주라며 길을 쾅쾅쾅쾅 눌러버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전 이혼 소송 때 사용할 증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가게를 노리고 정당하게 대해준 척하고 제게 병수발을 드러내려는 건 도대체 어떤 경우인지 생각할 때 시어머니가 행패를 부린 것을 고려하면 결코 그런 말을 할 수 없거든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닮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당당하게 둘이가 물려받은 것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발해야 된다는 요구를 받았을 때 정말 대단한 집안인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저도 끝내기에 이르는 상황이 바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장을 접수했어요. 여태까지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폭언도 모두 녹음해 두었고 친정엄마 집 CCTV에는 시어머니가 난리치던 장면도 다 찍힌 채로 남아있어서
증거는 빼기 힘들었어요. 남편의 진짜 속내가 확실하게 담긴 블랙박스 영상도 모두 확보했기 때문에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도망칠 틈도 없었어요. 저는 변호사와 함께 남편과 시어머니가 떠넘기려는 집까지 전부 버티며 견뎌냈고 상황은 제게 매우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남편은 이혼 소장을 받아들인 후에 저에게 여보, 이건 진짜 아니야. 아기가 있는데 왜 이혼하나요?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는 지금까지 맞춰가며 잘 살아왔잖아요. 라는 말을 전달했어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혼은 아니잖아. 암만 생각해도 이건 당신이 잘못하는 것 같아. 앞으로 맞춰서 잘 살아보자. 이혼이라는 이건 진짜 아니다라면 매달렸어요. 어쩜 저렇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상황만 대충 모면하려고 하는 건지. 저런 모습을 보니 정남이가 더 떨어질 정도였죠. 그 와중에 친정엄마는 계속 상태가 호전됐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서 지내야 했어요. 제대로 하면 마비도 어느 정도 돌아온다던데 어머니는 이상하게도 차도가 없어서 계속 병원 신세를 면하지 못했어요. 그것만 보면 좀 안 됐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보라는 게 정말 있나 보다 하는 생각으로 남을 나라했죠. 남편은 지금 엄마가 아파서 힘든데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 우리 집이랑 처음부터 안 맞았고 나랑도 안 맞는 게 많다고 하지만 이런 때에도 이혼은 아니잖아. 아무리 매정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힘든 시기에 소송까지 해야 한다는 식으로 감정을 호소했는데 이제는 감정에 치우친 채로 말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정남이가 떨어졌다니. 그렇게 내 엄마한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당신도 가게에 노리고 가정 스타일 법대로 해보자고 했는데 나는 우리 엄마 수술 전까지 조용히 기다렸을 뿐이었고 이제는 언제 이혼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너무 늦기 전에 가르칠까 생각해버렸어요. 남편은 이혼하지 않으려고. 조정기간 동안 악을 썼고 나중에는 제가 보니 없는 제 흠을 찾아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도 트림을 잡아서 이혼 소송을 모를까 생각했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일이었죠. 어린이가 없는 지디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뭘 하든 상관하지 않고 변호사와 양육권, 재산 문제만 잘 해결될 수 있게 계속 철저히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은 잘 마무리되었고 남편과 결혼한 후에 쌓았던 재산 중 절반을 받아냈어요. 남편은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떠나고 돈도 가져가니 마음이 시원했어요. 아이들을 만나는 횟수가 왜 그렇게 적은지 너만 부모냐? 나도 부모야. 나도 아이들 없으면 안 된다고. 너가 그렇게 냉정한 사람인 줄 알았다면 내 당초 결혼을 안 했어야 했는데. 내가 바보였고 내가 멍청한 놈이었어요. 널 만난 것 자체가 후회된다는 말이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저는 남편이 악을 쓰는 모습을 추하게 느꼈어요. 저도 남편을 만난 것을 후회할 정도였고 더 이상 대화해봐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변호사께 필요한 말을 남기라고 하고 완전히 헤어졌어요. 결국에는 제 삶이 허무하게 끝났어요. 친정엄마에게 소송이 끝났다고 전해드렸고요. 엄마는 사실 재활 중이라서 말을 못했는데 나는 남편과 이혼했어요. 아이들은 다 제가 데려왔고 남편은 알고 보니 엄마를 속여서 잘해주는 척한 거였어요. 또 시어머니도 얼마간 같이 했다가 해결했죠. 시집살이 시켰는지 몰라 엄마에게 그런 짓 하는 걸 보니 도저히 참을 수 없겠어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풍이 와서 반신불수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담담하게 이혼 사실이며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니 친정엄마가 많이 놀라셨어요. 여태까지 혼자 버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믿었던 남편이 그 모양이었으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안 된다. 그래도 잘 버텨서 다행이네요. 이혼했다는 소식은 달콤한 소리는 아니지만 그런 짓을 하는 집구석과는 결별하는 건 잘한 일이에요. 그래도 사돈이 쓰러졌다는 소식은 마음이 좋지 않아요. 친정엄마는 시어머니가 그러하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긴 했지만 내심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어요. 당한 것을 생각하면 솔직히 그리 심한 벌을 받는 것은 아닌데요.
나중에 주변을 통해 시댁 소식을 간간히 들었는데 시어머니는 그 상태로 계속 정지돼 손도 못 쓰고 있다고 해요. 시아버지는 나이가 많다며 못 챙긴다고 하고 신호들은 자기 자식이며 남편 시댁을 챙겨야 한다면서 이리저리 다 밀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혼하고 혼자 됐다는데 어떻게 어머니 모이냐고 말했다고 해요. 돈도 없다며 시어머니를 못 모신다고 했다던데 참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해요. 아이들이 더 커지기 전에 이혼하고 연락을 끊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아이들한테 못 볼 것을 다 보여야 되니까요. 친정엄마는 다시 회복해서 가게 문을 열었고 단골 손님들 사이에요. 소문을 통해 전처럼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저도 친정엄마가 힘들까 봐 가게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나중에 엄마가 나에게 가게를 물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이혼을 했으나 비록 상처를 많이 입었지만 애들과 함께 다시 화목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서 상처가 점점 아물고 있어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